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사의 그 신청 절차까지 한 거야. 신청. 그러면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등기관이 등장해서 등기 이제 실행 절차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서요. 자, 갑과 을이 이제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인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때 신청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난 것이고요. 이제 등기권이 등장해서 등기 실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등기 실행 절차는 이제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시면요. 자,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접수를 합니다. 밑에 1층에 이제 방문 신청을 한다 그러면 밑에 전산 직원들이 있어요. 전산 직원들이 컴퓨터에 다 이제 입력을 해서요.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럼 저장이 되면 그때 접수된 걸로 봅니다. 그럼 신청하고 그냥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접수가 끝나면 이제 접수증을 줘요. 그럼 접수증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접수증이 생성이 됩니다. 자, 접수가 되면은요. 거기 이제 접수가 되면은 접수된 걸 가지고 등기관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등기관은요. 등기 기록,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서류 심사만 해요. 이것을 형식적 심사, 절차적 심사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매매 유 무효는요 다툼이 있으면은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관이 판사는 아니니까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완하에 정정하라고 보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명하면은요 적어도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해야 되고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은 등기를 해주고요. 다음 날 기다려도 보정을 안 하면요 그때는 이제 각하를 합니다. 각하를 해요. 그래서 심사라고요. 자, 심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요, 뭐 특별한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이제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절차적 위반이 발생했어요. 절차가 위반됐다. 등기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발견되면요, 실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등기부의 기록을 이제 거부하는 이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실행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각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하 사유가 없어요. 각하 사유가 없으면 이제 실행을 할 것이고요. 실행을 다 끝낸 다음에요. 맨 마지막에 등기가 이제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요. 컴퓨터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다만 등기가 완료된다는 것은요.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등기관 앞에 있는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에는요. 다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 내장되어 있는 식별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다 식별 번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별 번호 이걸 바로 이제 부여가 되면은 그러면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조치로서 식별 번호가 기록이 되면은 등기가 완료돼요. 근데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서 클릭했다고 하더라도요. 전산 오류 때문에 식별 번호가 부여가 안 됐어요. 부여가 안 되면 이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누가 등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식별 번호까지 기록이 되면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완료된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접수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접수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등기 기록에는 완료 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일자를 적는 거죠.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철회하는 것을 우리는 취하라고 하는 거죠. 취하. 신청을 아직 효력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철회하는 취하가 가능해요. 근데 등기가 한번 완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취하는 못하게 되고요. 완료되기 전까지만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취하도 없고 그 다음에 각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등기가 이제 실행돼서 완료가 됐겠죠. 등기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에 절차가 나옵니다. 완료 후에. 자, 완료의 절차로서 첫 번째로습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한테 권리증 줘야 되겠죠. 저 을에게였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 통지해 주는 거죠. 권리증을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했으면요. 너희들이 신청한 대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등기 완료 이제 통지를 하게 돼요.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는요.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만약에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의 등기가요. 요거 조금 이따 할 텐데 또 만약에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갑의 단독 신청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등기무죄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의 단독 신청에서 됐어요. 그럼 갑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졌을 때는요.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럴 때였습니까? 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바로 작성 통지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다만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을에게 저수신에 뭘 알려줘야 돼요?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되겠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물론 갑이 신청했으니까 갑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고요. 을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을이 이제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내가 등기가 됐구나라는 걸 알아서 을이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 작성해 주세요. 그럼 그때 작성 통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완료와 동시에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면은 완료와 동시에 작성 통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등기 완료 통지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신청했던 모든 사람 또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등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등기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요. 그럼 얘들한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도 통지하고요. 세금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고 여기저기 그냥 다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그냥 통지하는 것이고 권리증 주는 거하고는 별개죠. 등기 완료 통지까지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큰 흐름 속에서요. 우리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요. 각하예요. 각하. 거의 각하에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각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각하는 매년 나오고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먼저 책에 116페이지 보시면 접수해가지고요. 거기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는 형식적 심사인데요. 심사를 할 때는요. 기록되는 이때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고 실행한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각하를 하려고 했더니요. 나중에 이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어요. 해제가 돼버리면 등기를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하는 때 실행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등기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취하는요. 등기를 마치기 전, 다시 말해서 완료 전까지만 취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취하의 요건해 가지고 취하도 대리인을 통해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하를 위해서는요. 대리인이 또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따로 수여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2번 보시면 쌍방 대리를 했을 때는요. 쌍방으로부터 습니까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을 때만 취하를 할 수 있지. 대리인이 일방만에 쌍방 대리한 다음에 일방만에 취하에 대한 대리권 가지고 취하할 수는 없죠.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취하할 수 있는 거고. 3번 보시면요. 일부 취하도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요. X, Y, Z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요. 다 10억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괄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하나만 따로 취하할 수도 있느냐?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 따로따로 취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일괄 신청했을 때도요. 그중 하나만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일괄 신청한 다음에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가 나오죠. 각하. 근데 각하는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하죠. 유인물을 보고서 이제 유인물 67페이지가 있는데요. 매년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유인물을 가지고 좀 보죠. 먼저 각하는 실행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각하 사유가요. 제한적으로 열거를 해놨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1호부터 12호까지 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만 각하해야 되지 이것 이외에는 절대 각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호, 2호만 기억하면 되지 3호부터 11호까지는요.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절차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정보 안 들어왔다, 첨부정보 안 들어왔다, 신청정보, 첨부정보 불일치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다 3호 내지 11호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걸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1호, 2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호는요.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경우, 즉 관할 위반의 신청이라는 것이죠. 관할 위반. 네, 등기소 우리 관할을 했죠. 그래서 관할권, 하나의 부동산은 오로지 하나의 등기소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관할권이 없는 등기소들은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부산에 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소에서는 이거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서울 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요. 신청을 했는데요.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상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론은 이제 관할 위반이고 이건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관할 위반 뭐 단순한 것이고요.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국한돼서 나오느냐? 이호에 국한돼서 나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해당되는 경우냐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즉 등기할 수 있는 거냐 등기할 수 없는 것이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해당되느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해당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등기 사항은요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등기법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무엇은 등기할 수 있고 무엇은 등기할 수 없는지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법과 등기법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 돼가지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대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은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등기할 수 없느냐가요. 자, 우리 그 제 유인문제 68페이지 보시면요. 한 면으로 이제 돼 있죠. 68페이지 보시면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가지고요. 한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나와요. 가까이 시험 문제 나면. 그래서 여기서요. 한 5개 빼가지고 쓰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박스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여기 있는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민법 시간에. 다 민법 위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언제 다 외웁니까? 대부분은 다 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씩 보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권력, 등기할 수 없는 물건. 통사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없는 물건에서요.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 저당권만 가능하지 용의권은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이것도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은 점유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이건 우리 앞에서 했고요. 이거 다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은 등기할 수 있고 무엇은 등기할 수 없느냐. 이게 민법에서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이요. 법령은 보통 이제 민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합니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약을 하면은요. 우리 민법에서는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공유자들이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하면서요. 10년간 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민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법 위반. 또 3번 보시면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거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민사특별법 위반. 등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우리 민법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만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등기 신청하면 당연히 각하라겠죠.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도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가 안 되잖아요. 분리해서 뭐 이전이나 뭐 담보 제공을 등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이것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민법의 내용이죠. 민법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민법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그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요. 6, 7, 8호예요. 6, 7, 8호. 자, 그러면은 일부 지분에 대해서 과연 등기가 가능하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가 가능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맨 밑에 표가 또 하나가 있죠. 표가 하나 있어요. 부동산의 특정 일부,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에요. 토지나 건물의 특정 일부, 한 필지의 일부만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냐?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 등기 안 되고 한 필지 일부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용의권만 가능하죠. 한 필지 일부는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매매할 수 없어요.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 못하죠. 매매가 안 되면 경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경매가 안 된다는 건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유일하게 용의권만 가능하다. 이건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는 것이고 이건 뭐 여러분 당연히 아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권리의 일부예요. 소유권의 일부. 뭐 전세권의 일부, 저당권의 일부, 뭐 권리의 일부죠. 이런 권리의 일부로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씁니까?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필지 일부가 아니고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3분의 1 가지고 있는 거죠. 권리의 일부죠. 소유권을 3분의 1.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3, 4월 강의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그래서 권리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죠.
매매 가능한 것 없습니까? 경매도 가능하겠죠. 이건 다 가능해요. 근데 일부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요. 딱 세 가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는 게 용의권만 가능하다.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는요.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 상, 용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보존, 상속, 용의권 등기. 그러니까 보존, 상속, 용의권 등기는요.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돼요. 비록 자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비록 이것이 자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 자체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 상속, 용의권은 암기를 하세요. 지분만에서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비록 자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그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건 뭐냐? 지분의 합이요. 그러니까 등기를 했는데 지분 합이 반드시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갑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세 사람을 남겨놓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상속을 했으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만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가 신축을 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랬을 때였습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분하기 싫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럼 나만이라도 처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3분의 1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보존 등기는 3분의 1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해도요.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지분도 등기를 못하는 거니까. 전부에 대해서. 용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들어갔는데 3억 내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1억씩 내고 3억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세권을 준공유하게 되겠죠. 준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준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전세를 들어갔는데 1억씩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 3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일부 지분만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분의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보상료.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도 또 외워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외의 등기요. 그 이외의 등기는 그러면 거꾸로 하니까 지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지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다 지분이 돼요. 그럼 지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만 해야지 다른 사람 지분 없습니까? 자기 지분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지분은 독립된 소유권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자기 것만 해야지 남의 지분은 그 사람이 알아서 문제지 내가 남의 지분까지 등기를 마음대로 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등기는요. 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지분만 전부 그러면 틀린 말이고 보존, 상속, 용의권 등기 세 가지는요. 지분 그러면 무조건 틀리고 항상 전부가 돼야 맞는 말이고 그 이외의 등기는 전부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고 자기 지분만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암기하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요. 9번 보시면 오로지 촉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요. 우리가 촉탁 등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즉 매매계약의 당사자예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촉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촉탁하는 경우는요. 공동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주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요. 개인이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체로 촉탁하는 것은요. 오로지 촉탁으로만 실행될 수 있지 개인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이런 처분 제한 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법원의 촉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등기소 가지고 가압류해 주세요. 가압류 안 해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받아주면 법원에서 촉탁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자, 중복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또 취지 자체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용의권만 된다고 그랬죠. 용의권 이외의 등기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하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전원명의, 전원명이라는 건 전부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보상용, 세 가지죠. 보존, 상속, 용익권 등기 어디에도 이런 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은 본등기의 금지 가처분 등기인데요. 우리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예요. 이 가처분 등기는 아무런 뭐 수식어가 없으면 보통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데요. 가등기상 권리 처분할 수 있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죠.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요, 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를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처분이 가능한 것들은 다 처분을 금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이건 처분 행위가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예요.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는요, 우리가 환매특약이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도 매매를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도 민법 위반이 되는 거죠. 또 6번 보시면 이것도 민법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부정수반하기 때문에 이것도 민법 위반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용익권은요,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첩적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용익권 중에서요, 지역권은요,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습니다.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요, 2중 3종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죠. 그것도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민법 시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상용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민법에 다 한 거고, 하니까 뭐 특별히 외울 게 없죠. 보상용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 가지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유증은 이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유증은요. 유언이라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언장을 쓴 다음에 살아생전에 아직 죽기 전에는 언제든 유언장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서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적어도 장래에 확정될 수 있었을 때 가등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요. 언제든지 유언장을 고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생존 중에는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도 안 돼요. 아직 확정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인증여는 좀 다릅니다. 사인증여도 사망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은 유증하고 동일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잖아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효력이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증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계약서는 내가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 있어요? 찢어버릴 수 없잖아요. 상대방과 합의해서 만든 계약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죠. 계약서는 일방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확정될 수가 있죠. 이 사람 언젠가는 사망할 테니까. 확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요. 사망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물론 사망 이후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사망 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기도 못합니다.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는 어떠한 등기.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등기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요. 또 등기 사무 정지 기간 동안에 없습니다. 등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여기서 한 5개 뽑아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민법 시간에 알고 있는 거니까 몇 가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거. 그다음에 보상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하 사유를 먼저 정확하게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각하 사유에 해당되면요. 등기관은 각하랍니다. 각하할 때는요. 그냥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각하가 되는지 이유를 기재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하를 할 때는요. 등기관이 각하할 때는 각하라는 것은요. 갑과 을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각하를 했다는 것은요. 신청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리한 처벌이 되겠죠. 등기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를 할 때는 반드시 신청을 전자신청을 했던 서면으로 방문 신청을 했던 상관없이 항상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라는 서면에 의해서 다 해줘야 되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양가로 3번을 보죠. 자, 그러면 각하를 했는데요. 만약 부당하게 각하를 했어요.
각하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부당하게 각하를 했어요. 그럼 각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각하를 했을 때는요.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의 제기는 등기관이 자기가 각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의 제기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법원에 지방법원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은요. 자, 각하가 됐다는 건 등기부에 아무런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기록을 안 해버렸잖아요. 기록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신청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제3자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등기가 안 돼버렸으니까 등기가 됨으로 손해보는 제3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없습니까? 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뭐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기가 안 돼버렸으니까 이때는 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요, 권리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직접적인 이해관계들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옆집 아저씨가 이의신청할 수 있냐? 옆집 아저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 등기하고는. 이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못해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이의신청을 합니다. 제3자는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뭐 등기가 아예 안 돼버렸으니까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청인들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을요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했더니 정말로 부당하게 각하를 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너 왜 부당하게 각하했어? 빨리 등기를 실행해 줘라는 실행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때의 등기를요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에서는 법원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받아주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 하는 등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참고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지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반대로요. 여기는 등기를 실행해 줘야 되는데 각하를 해버린 거고요. 그 반대로요.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각하를 했어야 돼요.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를 간과하고요. 거꾸로 이제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과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준 것이고 이거는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등기의 효력입니다. 이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밑에는 표가 있죠. 우리가 각하 사유에는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다고 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3호 이하 위반, 3호 이하는요 단순한 등기 절차 위반이라고 했어요. 등기 절차를 위반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비록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등기 절차는요.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으로 절차인데 만약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버립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요. 굳이 거래는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만약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각하를 했어야 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이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요. 이것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 거래는 안정이 되니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유효한 등기로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물론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죠. 물론 실체관계 부합하면 이제 유효가 된다는 것이고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아요. 무권대리인 등기를 신청했는데 그냥 무효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가지고 따져야 될 텐데 등기관이 그걸 심사할 권한이 없는 거죠. 실체관계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가 서로가 다투어지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관이 그걸 심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효할 수도 있는 등기로습니까? 등기관이 마음대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의신청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호와 2호요. 우리가 좀 전에 했죠. 관할 위반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예요. 자,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도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당연무효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의사까지 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반드시 서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했어야 되지 부산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버리면은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예요. 다시 부산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예요. 또 유치권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권 하에 등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언제나 뭐예요? 그러면 실체관계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부합하더라도 무효니까요. 그렇습니까? 등기관 이를 발견하면요. 실체관계의 실체 그 권리관계 심사 권한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도 상관이 없죠. 유치권 등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유치권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돼도 이건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릴 수가 있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등기가 됨으로써 이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등기가 돼버렸잖아요.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이의신청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 유치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유치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이것은요. 등기소 가서 말소해달라고 하면 바로 말소해 드립니다.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호, 2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1, 2호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 심사 권한이 없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절차 위반은요. 유효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각하가 여기서 끝나고요. 한 김에 밑에까지 보죠. 그러면 각하가 끝나고요. 자, 그러면 각하 사유가 없어요. 취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맞습니까?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즉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요.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등기를 실행할 때는요. 먼저 접수된 사람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먼저 접수된 사람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먼저 A라는 사람이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B가 접수가 됐는데 A 신청이요.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면 A부터 원래 이제 실행을 하고 그다음 B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신청이 너무 애매해요. 이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었습니까? 함부로 하기 어렵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 물어봤더니 지방법원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럼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이제 문서 타고 이제 서류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서류가 올라갔다가 이제 대법원에 지침을 내리겠죠. 야, 이건 등기해줘. 이건 등기하지 마라. 그럼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등기해줘도 상관없어라고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등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그 지침이 이제 물어가지고요. 다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접수 순서대로만 등기하라 그러면요. 요게 등기를 못하면 그 이후에 접수된 것들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요. 좀 어려운 사건이나 집단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건을 먼저 등기를 하고요. 이걸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등기가 완료되면 어떻습니까? 접수시로 소급하잖아요. 그래서 A가 만약 등기만 되면 A가 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언제 됐느냐, 완료가 됐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접수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등기가 없습니까? 먼저 접수됐다고 해서 나중에 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등기가 되기만 하면 없습니까? 내가 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접수시로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요, 식별번호를 기록해서 누가 이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고요. 완료가 되는 거죠.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접수한 대로 이제 소급해서 요력이 발생하게 되고, 한번 등기가 완료가 돼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구정정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등기가 완료가 되는데 일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서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자구정정, 자구수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넘기시면요. 완료 후의 절차가 또 나오죠. 완료 후의 절차. 자, 완료 후의 절차로서 우리가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니까 이제 새로운 권리자겠습니까? 권리증 줘야 될 거 아니야, 권리증.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에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등기필 정보는요. 그 권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그 사람한테 권리증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자로서 등기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했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표시 보시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죠. 왼쪽에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면은 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은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등기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은요. 보의, 변소, 설처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제한. 그래서 외웠잖아요. 보의, 변소, 천서, 설처. 그러면 등기를 통해서 새로운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요. 보존 등기하면 새로운 등기 명인이 생기죠. 이전 등기할 때도 생기죠. 변경은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죠. 소멸이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한번 등장하고 처분 제한은 이제 처분을 제한한 등기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진 않죠.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에 등기할 때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겠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겠습니까? 권리증 줄 거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사람한테 소유권 권리증 줄 것이고, 다시 이게 이전이 되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 권리증 줄 것이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자한테는 저당권 권리증 줄 것이고, 나중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그 사람한테는 전세권 권리증 줄 것이고, 전세권이 또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전세권자한테 이제 전세권 이전됐으니까 새로운 전세권 권리증 주겠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자들은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권리증을 가지고 있겠죠. 소유자는 소유권 권리증, 저당권자는 저당권 권리증, 전세권자는 전세권 권리증이겠죠. 그러면은 이 권리증은 어떻습니까? 권리증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권리증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권리를 처분할 때 써먹으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처분할 때는 소유권 권리증 가져야 될 것이고,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저당권 권리증 가져야 될 것이고, 전세권 처분할 때는 전세권 권리증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에 등기를 할 때만 등장을 해요. 그러면 가등기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가등기를 처분하려면 가등기 권리증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가등기, 소유자는 소유권 권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그럼 가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가등기를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 한 사람한테도 이제 가등기 권리증을 줘요. 그럼 가등기 넣습니까? 맨 앞에는 보존하고 맨 뒤에는 처분 제한은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보존의 가등기는 없으니까 없습니까? 가등기는 설정과 이전에 가등기 했을 때도 이제 가등기 권리증을 주는 거죠. 요런 경우. 또 이것 외에도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예요. 갑이 단독 소유를 갑을의 공유로,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에게 권리증 줘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요,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요 세 가지에는 그 새로운 권리자에게 권리증을 줄 텐데, 다만 이 세 가지의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그 새로운 권리자, 요 새로운 권리자들이요, 그 권리를 신청한 게 아니에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겠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보존 등기도 습니까? 신청해서 보존 등기가 됐으면요, 이 사람한테 권리증을 줬겠죠. 근데 때로는 이 보존 등기가 습니까? 신청 없이 직권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에 들어오면 촉탁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가 직권으로 된 거예요. 갑은 자기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 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등기관이 해버렸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완료와 동시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고, 아까 설명이 됐죠. 갑한테요, 당신 앞으로 등기됐다는 사실만 통지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달라고 하면 그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 된 상태에서요. 자, 그 다음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했으니까 을 앞으로 씁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될 것 같지만은요, 을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갑이 신청해서 됐다는 거죠. 을이 신청한 게 아니죠. 또는요, 을 앞으로 등기를요, 을의 채권자 병이 있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를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채권자 병이 을을 대위해서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없습니까? 이 등기가 갑이나 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 대위에 의해서 직접 한 게 아니라 대위에서 등기됐으니까 이거는 직접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니은은요,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요, 을한테 우리가 권리증을 주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나중에 처분할 때 써먹으라는 거잖아요. 권리증이 있어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국가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요, 병한테 씁니까? 처분을 할 때요, 을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인 경우에는요, 얘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귿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이렇게 촉탁한 등기 같은 경우는요,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지만 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관공서예요. 갑이 관공서고요, 을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국가의 촉탁에 의해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전이 되겠죠. 그럼 을은 등기부 정보가 필요해요? 있어야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예요?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촉탁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를 위해 촉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권리자를 위하여, 의무자로서 권리자를 위하여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을한테 였습니다. 작성 통지하는 거예요. 이때는 을한테 직접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공서의 촉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공서를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관공서에 갖다 주든지, 그럼 관공서가 이제 권리자에게 갖다 주겠죠. 아니면 직접 권리자에게 갖다 주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고로만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럼 공동으로 신청했으니까, 을이 신청했으니까 을한테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표 정보는요, 이 사람이 나중에 처분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당장 처분할 것도 아닌데 괜히 가지고 있다 잊어먹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권리증 잊어버리면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처분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처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처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다라고 할 수 있죠. 처분한 적이 없으니까 을 앞으로 이전되기, 병 앞으로 이전되기가 무효가 되면 없습니까? 내가 알지, 이거 무효니까 말소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권리증을 가지고요, 무권 대리를 통해서 넘겼어요. 근데 무권 대리가 됐을 때는 없습니까? 이 사람이 권리증을 가지고 왔어요. 무권 대리인데 이거 훔쳐가지고. 그러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없습니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권 대리는 원래 무효지만요, 표현 대리가 성립돼 버릴 수 있죠. 이 사람이요, 권리증 가지고 있어요. 권리증 가지고 있으면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표현 대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을 취득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괜히 가지고 있다가 잊어먹기라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달라고 할 때 그때 주십시오. 완료와 동시에 작성해 주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달라고 할 때 그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치 않으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 거고, 이 사람이 원할 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가지고 있다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달라고 할 때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작성 통지하잖아요. 완료와 동시에. 자, 그럼 밑에요, 그림이 하나 있죠. 70페이지에. 등기표 정보는 두 번 나옵니다. 자, 신청할 때였습니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등기표 정보가 나오면요, 신청할 때 제공하는 문제인지 등기가 완료됐을 때 작성 통지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신청할 때는 누가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등기 권리자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없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요 문제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하나 예만 들어보죠. 승소한 등기 문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되기가 되는데요. 을 앞으로 이제 이전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등기를요, 갑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갑이 단독 신청하죠. 그러면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은 지금 등기 문제가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걸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됐죠. 근데 을이 신청한 게 아니죠.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는 않겠죠. 거꾸로요,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합니다. 을이. 그럼 을의 단독 신청에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을이 신청할 때 이 사람 등기표 정보 없죠.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을이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을이 신청했죠. 그렇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등기표 정보에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것을 제공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걸 잘 기억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것들 제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작성 통지 문제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등기 완료 통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등기 완료 통지는요, 그냥 이 등기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그냥 통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밑에 등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요, 이의신청에 관해서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의신청에 121페이지에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이의신청은요, 만약 어렵게 나오면요, 우리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시험 나올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최근에 몇 번 나왔는데요. 원래 높지 않은 부분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몇 개의 문장이 있는데 혹시나 또 나오면요. 요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요. 이 범위 밖에서 나오면은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 시험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 유인물이 있는 걸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아까 설명드렸죠. 가불이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만약 각하하게 되면요. 이의신청은 법원에 지방법원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도 서류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지 뭐 전화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할법원까지 직접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법원이 동네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요. 신청서는 어디다 갖다 내면 되냐면요. 등기소에 갖다 내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등기소는 알잖아요. 각하란 등기소니까 등기소에 갖다 내면은 등기소에서 알아서 갖다 줘요. 그래서 신청은 법원에 하지만요. 우리가 이의신청서는 없습니까? 등기소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이제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지적측량 적부 심사도 없습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지적위원회 거길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접수시키면 된다는 거죠. 걔들이 알아서 회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 권리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각하가 돼버리면요. 제3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신청인들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또 상속인이 아닌 자는요. 상속등기가 잘못되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죠. 옆집 아저씨는 없습니까? 상속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가 위법하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요.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오지랖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면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의신청의 세결이 가능하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요.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니까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요, 기간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등기관이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등기관이었습니까? 부당하게 각하라는 일도 없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승진 못할 거 아니에요. 만약 부당하게 각하했다 그러면 징계 먹겠죠. 징계 먹으면 공무원은 징계 먹으면 승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티나게 뭐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등기관이었습니까? 유치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없겠죠. 관할권 없는데 자기가 등기하는 일도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받아주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요.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없다는 거죠. 자, 각하 결정이 그냥 부당하면 어떻습니까? 부당하면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부당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받아주는 경우는 등기관이 잘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테니까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의신청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요게 주로 많이 나왔어요. 자, 만약에요. 갑과을이라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매를 해서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허가서를 안 가져왔어요. 허가서를 안 가져왔으면 등기관 없습니까? 당연히 각하라겠죠.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허가를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허가서를 안 가졌으니까 당연히 각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 갑을이 왜 각하라냐에 의해서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허가서를 가져와서 이의신청을 해요. 그럼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당하게 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각하할 당시, 등기에 각할 당시에 그것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각하 당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서요. 결정 처분 당시에 등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방법, 증거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의신청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등기관이 하는 행동이 정당했느냐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증거를 가지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실행명령을 내리죠. 이 실행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건 흐름적으로요. 이 정도만 공부하시고 이의신청의 더 깊은 내용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제 3장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3장의 내용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4장, 5장을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5분만 쉬었다가 앞에 있는 보존 듣기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보존 듣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잘 나오고 하니까 5분만 쉬었다가요. 보존 듣기 정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